안녕하세요. 윤리교사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5단원 문화윤리의 첫 번째 장 예술과 대중문화윤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에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첫 줄에 큰 1번 붉은색 고딕체 부분에 예술의 의미와 기능 큰 1번을 부여해 두고요. 그 옆에 메모를 하죠. 소가로 1 예술의 일반적 의미. 거기 교과서에 밑줄 쳐보면은 두 번째 줄에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 그랬습니다. 산물이라는 것은 태어난 뭐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소산 그걸 의미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걸쳐 있는 말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철학자나 예술가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그랬죠. 그 왼쪽에 소가로이 해서 줄이면 예술의 다양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가지가 나오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자연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랬고, 이것은 수동적 모방을 넘어서서 그 밑에 대상의 아름다움을 실제보다 한층 돋보이게 하는 능동적 모방, 실제보다 한층 돋보이게 하는 능동적 모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동그라미 1, 두 번째 톨스토이는 동그라미 2번 해두고, 톨스토이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모든 것 그랬고, 표현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감정이 다른 사람에 전달되어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18세기 서양 철학의 대표자인 그 칸트 동그라미 3하고, 칸트는 이제 형식론이라고 줄여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예술의 본질은 예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자체의 형식에서 찾아야 된다. 칸트는 윤리적인 면에서도 포멀리즘, 형식주의를 강조한 사상가인데, 여기에서도 예술에서도 역시 형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순수한 형식이라는 것은 오른쪽 주석에 있는 것처럼 균형 잡힌 비율, 조화로운 구성, 아름다운 색조나 음률 등등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한 말이 첫 줄에 예술은 다른 무엇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스스로 반짝이는 거울이다. 외부 세상에 대한 모방이나 작가의 감정 표현을 배제한, 그게 아니라 순수한 형식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그 왼쪽 페이지에 한 걸음 더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술 제도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개념을 보면은 예술 제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상을 위한 후보라는 지위를 인정받은 인공물이 예술 작품이니까, 그 제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예술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위에 그림에 나온, 생각해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냥 그 두 가지 햄버거와 케찹이 잘 조화롭게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케찹을 치우는 장면이 나오죠. 왜 치웠느냐? 말하자면 제도 요건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반 학생의 작품이라서 치우는 거죠. 그런 발상이 예술 제도론의 발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의 7번 줄에 그렇다면 예술은 우리 삶에 어떤 기능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줄이면 소가로 3번에서 예술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기능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는 뭐 아름다운 소설을 또는 시를 읽는다든가 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고 심리적인 안정 뭐 이런 것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고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예술가의 어떤 날카로운 어떤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보거나 새롭게 파악을 하거나 좀 더 강한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의식과 사회를 개혁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것은 이제 뒷페이지에 나오는 도덕주의 발상과 많이 연관이 되겠는데, 예술을 통해서 그 예술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의해서 이 사회를 보고 그것을 어떤 식이든 그림이나 글이나 또는 음악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사회를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겠다라는 자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뒷페이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기능의 세 가지: 마음을 정화시킨다, 사고의 확장, 인간의 의식과 사회를 개혁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생각하는 여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피아니스트 얘기가 나오고, 전쟁 속에 죽고 죽이는 환경 속에서 유대인과 독일군 장교가 마주한 어떤 상황에서 피아니스트라는 걸 알게 되니까 피아노로 연주를 해보라. 그러니까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했고, 그 야상곡을 듣는 가운데 그 예술가인 유대인은 또 자기 열정을 오랜만에 불사르게 되고, 독일군 장교는 또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피로함이라든가 또는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떨궈내고 그 예술가와 하나가 돼서 그를 오히려 돌보는 그런 어떤 훈훈한 장면으로 끝난 그런 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거기 예술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예술품이 인간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정화시키는 기능, 또 뭐 의식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기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이건 이제 집단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 차원이니까 사회 개혁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긍정적 기능이 예술에 있다. 뒤에 넘겨보세요. 맨 꼭대기에 154맨 꼭대기에 큰 2번 예술과 윤리의 관계 이렇게 해놓고, 자 소가로 1번 거기 도덕주의 해놓고, 소가로 2번은 예술지상주의, 오른쪽 네 번째 줄에 소가로 3번 예술과 윤리의 상호관련성,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놓죠. 결론적으로 이제 도덕주의나 예술지상주의는 한쪽 측면에 좀 치우쳤다고 볼 수 있겠고, 소가로 3의 예술과 윤리의 상호관련성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용적이고 바람직한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4의 꼭대기 네 줄까지 보면은, 예술은 인간의 삶을 위하여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게 바로 예술과 윤리, 즉 예술은 미적 가치, 윤리는 도덕적 가치니까 이들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관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진선 및 성을 얘기할 때 진리는 이제 과학 학문에서 착할 선자, 선은 윤리에서 선악할 때 선이니까, 그다음에 아름다움은 예술에서, 그다음에 성스럽다라는 성인데 이것은 종교에서, 지향하는 목적 개념이 되죠. 그래서 예술과 윤리라고 할 때는 예술은 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윤리는 윤리 또는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무슨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 개념을 절대 긍정하면서 나머지 개념들은 반대나 대립되는 것은 부정이나 또는 무시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리죠. 조어법인데, 이 도덕주의도 지상이란 말을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도덕지상주의, 예술지상주의. 자, 다섯 번째 도덕주의. 자, 다섯 번째 옆에 동그라미 1번하고 밑줄 치면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 예술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윤리 도덕은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윤리 도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되겠고,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윤리가 어떤 도덕이 더 위에 있는 가치니까. 그래서 그 옆에 예술의 목적은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올바른 품성을 기른다, 도덕적 교훈 모범을 제공한다, 사회를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한다, 더 좋은 사회로 만든다. 이럴 때 예술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9번째 줄에 중간에 보면 예술의 사회성 강조를 했죠. 사회라는 것은 그 안에 인간들이 있고 인간들 간에 윤리가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예술의 사회성 강조라는 부분에 예술의 도덕성 또는 윤리성을 첨가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오른쪽에 동그라미 플라톤 해두고, 대표적인 사상가가 이제 플라톤으로서 예술의 존재 이유는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는 데 있다. 예술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는 국가가 판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를 강조하는 철학자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줄, 11번째 끝에 이러한 거기 동그라미 3번 해두고, 미적 요소가 경시된다.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문제점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도덕의 제약을 받다 보면 미적 요소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고, 따라서 자유로운 창작이 많이 제약될 수 있는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가로 2번에서 예술지상주의 하면은 보통 이제 아까 이것처럼 무슨 지상주의 하면은 이제 절대 긍정과 절대 부정의 긍정과 베타적 부정이 숨어 있는 단어가 돼 버리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긍정하는 것은 맞고, 그렇다고 해서 도덕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도덕과 무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13번째 줄에 자, 동그라미 1번하고 예술이 가치 있는 것은 미적 가치 때문. 그 밑에 예술의 목적은 미적 가치 구현 자체가 되겠고, 미적 경험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의 완성,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의 산출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그것을 이제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율성 개념은 결국 도덕으로부터 무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순수 예술론과 연관되어 있고, 바로 옆에 동그라미 2번하고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라는 소설가는 예술가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려는 순간 그는 예술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윤리적 공감은 독창성을 잃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예술이 도덕으로부터 완전히 무관하게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 와일드라는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도 상당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첫 줄 끝에 이러한 거기 동그라미 3번 해두고, 문제점이죠. 문제점은 예술과 현실을 분리해서 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간과한다.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와 인간과 무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술지상주의는 그것을 단정함으로써 실제로 예술이 사회적 영향이 있음에도 그것을 완전히 빠뜨리는, 빠뜨리는 문제점이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소가로상에서 예술과 윤리의 상호 관련성 표시해두고, 그 옆에 보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은 현실의 제약을 넘어 자유를 추구한다. 주로 이제 예술지상주의가 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윤리인데, 윤리는 현실이라는 제약 속의 도덕적 당위를 강하게 얘기하죠. 물론 그러니까 차이점 그랬는데 다르죠. 영역이 다르죠. 그렇지만 자, 거기 7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해두고, 예술과 도덕은 모두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한다.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위에 있는 상호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표자가 동그라미 2번에서 공자다.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사람이 완성된다. 이게 이제 입어리에라는 건데, 입어리에 성어악이라고 하는 거죠. 예에서 서고 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갖춤으로써 사람다운 틀이 딱 잡히는 것이고,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대표되는 이제 예술을 통해서 풍요한 어떤 인격이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술과 윤리의 상호 관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번째 줄. 미적 가치를,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10번째 줄, 이처럼 보기에 동그라미 3번 해주죠. 예수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또 윤리와의 상호 관련성을 또 고려하면서 예수와 윤리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이제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데 치우친 것이고, 이 입장이 가장 원만한 중용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관에서 왼쪽에 가는 플라톤이고 나는 스핑건이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한번 보면은 함께 나누는 가을이죠. 거기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 교육인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리듬과 하모니가 올바른 자에게는 우아함을 주고 그릇된 자에게는 추악한 상태를 깨닫도록 해준다. 그것은 예술이나 자연에 있어 누락된 것과 결함을 알도록 해주고, 선을 이 음악을 즐기면서 나오는 선은 기품 높고 정결해지게 하고, 또 악은 비난하고 혐오하게 되고, 선은 알아보고 환영하게 되고, 전부 이제 윤리도덕적인 효과를 얘기하고 있죠. 스핑건의 얘기는 시가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분 밑변삼각형은 부도덕적이라는 말처럼 어이가 없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 밑에도 뭐 배추 얘기 나오고, 파이가 맛있는 이유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맛있다. 어색한 것처럼 윤리와 예술을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가가 도덕주의, 나아가 예술지상주의가 되겠어요. 오른쪽에 이제 요 세 번째 입장과 연관해서, 그건 세 번째 입장이 아니고, 세 번째 입장에 해당되는 것은 공자의 이번의 성어학이고, 한 걸음 더해서는 예술, 그러니까 음악을 포함하는 예술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 동양의 순자와 묵자가, 순자는 예악을 긍정하는, 예술과 음악을 윤리와 음악을 조화롭게 긍정하는 입장이고, 묵자는 예술, 음악에 너무 치우칠 때 여기 보면은 국가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창고나 나라 곳간이 부실해지고 뭐 전부 콩과 조가 부족하게 전부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순자는 긍정, 묵자는 부정적 맥락에서 이 부분에서는 얘기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제인 큰 3번 예술의 상업화. 자, 15번째 줄에 예술의 상업화의 의미에 소거로 1번 해두고 밑줄 쳐보면은 뜻이 뭐냐?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일이 예술 작품에도 적용되는 현상. 예술 작품을 통해서 돈을 얻는다, 이윤을 얻는다. 자, 그 옆에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고 부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아보자 해서 바로 밑에 소가로 이번에서 긍정적 측면. 자, 우선 그랬어요. 밑줄 치면 그 밑에 19번째 줄. 일반 대중도 쉽게 예술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적 취향이 다양한 대중이 예술을 소비 감상하게 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 발달. 그런 장점이 있다. 예전에는 이제 근대 이전에는 귀족의 전유물처럼 예술이 간주되었죠. 현대 와서 대중사회가 되고 문화예술도 대중화됨으로써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제 또한 거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을 예술계로 유인한다. 안정된 창작 활동을 보장한다. 창작 활동을 활성화한다. 예술의 발전에 임하지. 과거에 우리 사회를 봐도 일제시대라든가 해방 후에 6.25 전쟁도 지나면서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예술가들의 모습은 상당히 가난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뭐 폐병으로 죽은 그 예술가들도 꽤 많이 있고 이제 예술을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대가를 받으면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장점이다. 자, 바로 밑에 좀 시커먼데 거기 과거에는 소수계층만이 예술을 누릴 수 있었다. 예술의 상업화로 대중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일단은 장점이라고 그랬죠.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워홀이라는 사람인데 이 워홀이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뭐 캐닝 캔을 다양한 색조라든가 모습으로 묘사하고 또 뭐 마릴린 먼로 같은 배우도 쭉 여러 것들 쫙 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중적 예술을 제시한 사람인데 거기 있는 것처럼 미술의 상업화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스스로를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미술에 있어서 사업가다 사업 미술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술의 대중화에 연관해서 나름의 어떤 그 주장과 실천을 했던 사람이죠.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한 사람이죠. 뛰어난 거죠. 151쪽 맨 꼭대기에 부정적 측면에 소가로서 한번 해두고 자, 그 첫 줄 끝에 우선 그랬어요. 예술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예술의 본질은 뭐냐면 미적 가치를 충분히 표현하는 건데 말하자면 경제적인 면에 의해서 그것이 억압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줄에 미적 가치를 표현하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작품을 만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울질하다가 경제적 이익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이 왜곡되는 거죠. 세 번째,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미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예술의 본래 목적이나 자율성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네 번째 끝에 또 거기 다섯 번째 예술의 질적자 아무래도 그 밑에 소비자인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 작품을 만든다. 그렇게 될 때 그 밑에 인문 교양적 가치를 배제한다. 대중의 오락적 요구에 맞춘다. 이렇게 되면 원래 예술에 지향하는 바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부정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긍정 부정을 추가적으로 첨가한 내용이 그 밑에 내용인데 아홉 번째 특수계층만 누리던 예술에 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까 나온 거죠. 장점이고 상업적 가치가 예술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이건 문제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림이다. 그림의 값어치 경매가로 그 그림을 평가하는 것은 예술적 측면에서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56쪽의 12번째 줄 거기 지나친 거기 소가로 4번하고 꺾어서 바로 쳐두면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고 예술의 참된 가치를 인식하여 발전시키는 방안까지 이거를 제목으로 혹시 만든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의 상업화를 추구하되 올바르게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 자, 바로 밑에 우선에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아래 또 안에 동그라미 치면 두 가지 맥락이 되겠어요. 우선 또 안. 그래서 우선은 주어가 예술가죠. 그 다음에 또 안은 밑에 수가 쭉 가운데 보면은 대중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고 경제적 가치 때문에 미적 가치를 경시하지 않는 노력, 그것이 결국 예술가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는 것. 뭐 경제적 유혹에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고, 또 대중은 예술의 본래 가치를 판단하고 감상하려는 노력.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과 비판적 안목이 예술을 직접 높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자. 비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늘 얘기하지만 비판이라는 것은 원래 옳다, 뭐 그러다, 잘 모르겠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나쁜 점만 지적하는 것을 비판할 때는 좁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그 예술품에 대해서 비판적 안목으로 올바른 것, 바람직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6쪽의 맨 마지막에 생각이 쌓이는 겨울 있죠.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이 칸트 얘기가 또 나와요. 아까 형신론을 얘기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읽어보고 첫 줄에 보면은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그랬죠. 도덕성 자체는 아니에요. 그 맨 끝에 세 줄을 보면은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랬죠. 결국 그건 뭐냐면은 동물과 신 사이에 인간이 있는데 인간만 미적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 미적 즐거움은 일단 감성적인 것이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측면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 해설을 보면은 미의 판단 형식과 미의 판단 형식과 선의 판단 형식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형식상의 유사성에 근거해서 미와, 즉 예술적인 미와 도덕적인 선이 밀접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미는 인간이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말하는 측면에서 미와 선이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앞 페이지에 나오는 예술과 윤리의 상호 관련성 이 부분에 공자 얘기와 상통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직접 보지 않고 하니까 좀 어색한 수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만나죠.